자, 이제는 필수 문제로서요. 광학 파라메터 파트예요. 자, 일단 우리가 광 케이블에서는 파라메터가 두 가지가 있죠. 광학 파라메터와 구조 파라메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종류의 개수를 먼저 외우시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일단 광학 파라메터의 종류에는 수광각이 있죠. 그다음에 개구수가 있고요. 규격화 주파수, 비굴절률 차가 있어요. 이건 뿐만 아니라 기타로 모두수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수. 자, 그다음에 굴절률. 자, 분포 계수가 있습니다. 분포 계수. 지금까지는 5가지가 최대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수광각, 개구수, 규격화 주파수, 비굴절차. 그다음에 모두수를 적어 주시면 답이었는데 이제 6가지도 나올 수 있죠. 굴절률, 분포 계수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종류 외우시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구조 파라미터는 출제 경향이 좀 떨어지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구조 파라미터가 있죠. 자, 구조 파라미터는 직경이 나와요. 그래서 코어의 직경, 그 다음에 그걸 감싸고 있는 클레드의 직경. 직경이라는 건 지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직경이 있어요. 그래서 코어의 직경, 그 다음에 클레드의 직경. 이것이 이제 구조 파라미터죠. 그 다음에 비원율이라는 게 있죠. 비원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어도 둥글둥글 해야 되고요. 클레드도 온에 가까워야죠. 근데 이제 온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느냐를 나타내는 걸 비원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또 편심률 있죠. 편심률. 편심률이 있습니다. 코어의 중심과 클레드의 중심이 일치할수록 좋죠. 보통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편심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도 알아두시고, 자, 광학 파라미터가 이제 출제가 더 경향이 많죠. 그래서 5가지 이상 꼭 외우시고, 또 하나의 출제 경향은 뭐예요? 구하는 공식을 위해서 푸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공식을 적어라 또는 풀어라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잘 나오고 있는 게 수광각입니다. 수광각. 총 2번의 출제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광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빛이 지나가는 길을 우리가 코어라고 하잖아요. 코어의 굴절률을 N1. 그다음에 그걸 감싸놓은 장치를 클레드라고 하잖아요. 클레드의 굴절률을 N2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이걸 감싸놓고 있는 자켓들이 많죠. 1차 코팅, 2차 코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코어의 중심을 여기를 잡고요. 자, 빛이 입사 각도가 이렇게 빛이 들어오죠. 이 각도가 코어 내부를 이렇게 반사해서 가는 것이 이제 광통실에 올리죠. 100개가 갔다. 뭐 개수로 셀 수는 없지만 100개가 갔다. 그럼 100개를 다 반사해서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한두 개라도 이렇게 클레드 내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려면은 N1이 N2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광통신은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한 통신 방식인데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드의 굴절률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입사각이 중요하다겠죠. 여기 각이 입사각인데 이 각이 점점 커질수록 전반사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작아질수록 어때요? 클레드로 일부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클레드의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전반사가 일어나는 그 찰나에 이 최대의 각을 임계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계각 세타 C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계각이라고 하는데, 임계각 구하는 공식도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아크 사인 N1분의 N2다. 이것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임계각이 생기면, 그 찰나의 각이 생기면 여기가 이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의 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빛이 이쪽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쪽도 임계각이 있고요. 그때의 세타 A가 있겠죠. 그래서 이 2개의 세타 A를 더하면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의 각이 돼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물어보는 수광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광각은 2배의 아크 사인 루트 N1의 제곱 마이너스 N2의 제곱. 요게 이제 조금 이따 배우는 개구수 구하는 공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크 사인 개구수의 2배가 된다. 그래서 이쪽 각과 이쪽 각을 더하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게 수광각 구하는 공식입니다. 최대 수광각. 그래서 N1을 주고요. N2도 줍니다. 코어의 굴절률과 클레드의 굴절률을 주고
이걸 구하는 문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한 2문제 정도 나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개구수죠. 개구수는 여기 NA에 해당되는 개구수죠. 개구수는 루트 N1의 제곱 마이너스 N2의 제곱. 그럼 규격화 주파수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차후에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문제로 제가 꼽겠습니다.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지만 요즘은 이제 출제 경향이 좀 어려운 계산 문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앞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안 나왔지만 차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외워갖고 가시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베타는 2파이를 람다로 나눈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알파라고 해놓은 이 알파는요, 광섬유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광섬유의 반지름을 저는 알파라고 했어요. 교재마다 이걸 R로 표시하는 것도 있죠.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섬유의 반지름을 줄 거예요. 만약에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근데 베타 값은 줄 수도 있고요. 계산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베타는 2파이를 람다로 나누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람다라는 것은요, 파장으로서 자유 공간에서는요, F분의 C로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식도 이제 같이 숙지를 해갖고 가셔가지고, 이게 새롭게 나올 때 틀리지 않도록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굴절률 차가 있죠. 델타라는 기호를 쓰고요. N1분의 N1-N2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종류 외우시고 공식 외워갖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출제됐던 대표적인 문제가 이 문제예요. 자, 광섬유 케이블에서 코어의 굴절률이 1.45다. 이게 이제 N1에 해당되는 거죠. 클레드의 굴절률이 1.4이다. 이게 이제 N2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 최대 수광각은 얼마냐? 그렇죠? 그래서 최대 수광각은 어떻게 구해요? 2배의 아크 사인, 그죠? 루트 N1의 제곱 마이너스 N2의 제곱으로 구해진다. 그래서 요게 이제 뒤에서 이제 앞에서 설명한 개구수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2배의 아크 사인 NA로 구해지는 것이 최대 수광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N5는 1.45를 대입하시면 되고 N2는 1.4를 대입하시면 계산기 이제 누르시면 44.36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이런 것도 또 이미 다 출제가 됐어요. 개구수 구하는 거, 그다음에 비굴절적 구하는 거 다 출제가 이미 됐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안 나온 것이 규격화 주파수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